가끔씩 저한테 미운 소리도 해가지고 약간 제가 삐질 때도 있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그런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귀엽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그 사람 뭐 재밌어요. 그분이 아마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기가 찰 거예요. 귀엽지 않습니까? 귀엽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 무려 이재명 대통령보다 10살 많은 인물이고요. 탄산처럼 시원하고 거침없는 화법을 구사해 콜라라는 별명이 붙은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얘들이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당이하고 지 되든 말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 당이 원래 그래요.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여당 대표와 대구시장 시절 마주 앉았던 두 사람. 3년이 지난 오늘 대통령과 은퇴한 정치인이 되어서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을 자임하는 이 대통령과 보수 진영 최전선에 섰던 홍 전 시장의 만남. 막걸리 한 잔 이후 두 사람의 관계와 역할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예, 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낮에 청와대에서 비공개 오찬을 했습니다. 비공개라서 사진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사실은 공식적으로 브리핑된 것도 없습니다만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일부 언론에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서 조금 공개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요거 방금 올라온 따끈따끈한 걸 저희 제작진이 빨리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TK 신공항 관련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예우를 복원해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복원한 것에 대해서 뭐 보수의 통합 차원이다 뭐 등등에 대한 뭐 그런 기사나 또 반응이 나오니까 99년에 워싱턴 낭인 시절 같이 겪었던 정리, 그러니까 뭐 인정과 도리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예우를 복원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사에 따르면 뭐 김부겸 전 총리, 즉 대구시장 민주당 후보나 뭐 선거 관련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금 홍 전 시장의 이런 내용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TK 신공항 국가지원 뭐 이런 건 대구 현안이었잖아요.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였고 예.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금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뭐 자연인으로 계시지만 여전히 보수 쪽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또 영향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말씀까지도 하셨다라는 건 보수 전체에 대한 어떤 뭐 말씀들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나누실 수 있는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아주 작은 얘기보다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특히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주시는 것이 더 큰 그 통합하는 그런 취지도 또 해석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그 진언을 좀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그 대통령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보수 진영과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통해서 뭐 잘 보여주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인영 의원 보시기에는 MB 예우를 다시 복원해달라. 그리고 TK 신공항 국가적으로 지원해달라. 이 중에 주목되는 건 좀 MB 예우 복원해달라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아마 오늘 만나는 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대구만 얘기했을 때는 예. 선거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김부겸 지사를 지원하게 한 비판을 면할 수 없었을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님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수층에서도 자기가 왜
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만남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참 야당이 선거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뭐 지지 호소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메시지를 국민께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나는 것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했으면 예. 비공개 일정이 공개로 사실상 전환된 시점에서 일정을 취소했을 겁니다. 근데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면담이 점심 식사 끝나고 나서 충분히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어느 정도 회담 내용을 공개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시점을 봤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적절하게 메시지를 통해서 홍준표 시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구시장 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윤선 위원님.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다라는 게 어제 알려졌거든요. 청와대가 먼저 알린 게 아니라 홍 전 시장이 쪽에서 알려진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름 전쯤 연락 왔다. 이 시점을 좀 대충 따져보면 홍 전 시장이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를 지지하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그 김인영 의원 말대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회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스스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시점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죠. 일부 보도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이 김부겸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하고 난 이후에 뭐 연락이 왔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긴 하지만 그 시점 확실치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먼저 회동을 제안하고 난 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이 그러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선후관계를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언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야라는 이런 의혹과 의심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구태여 그런 문제를 부각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평가는 이미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막걸리 회동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서야 성사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최근에도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수 원로 인사들을 꾸준히 만나왔죠. 조갑재 대표도 회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규제 주필 같은 경우도 만나왔습니다. 그런 측면 살펴보게 되면 홍준표 전 시장을 이번에 오찬을 만나는 것도 그러한 보수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그다음에 통합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욱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것을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다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입이라고 보는 시각은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효과를 노렸느냐에 대한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우리 송영은 의원과 김진욱 의원께 여쭐게요. 오늘 회동 전에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고 싶다. 이 대통령을 만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김진욱 의원께 먼저 여쭐게요. 이거랑 차기 국무총리설까지 또 연관이 돼서 막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저 지금 문구에서 보면 나의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해서라는 표현, 그 나라가 무엇이냐? 그럼 결국은 정부를 이끌어가는데 내 열정을 좀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들을 하시는데 예. 저는 좀 그런 해석들이 지금 이 시점에 맞는 해석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던데 저는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실 걸 다 해보신 분 아닙니까? 국회의원, 당대표, 또 대선 후보, 또 뭐 거의 도지사의 대구시장까지 수많은 역할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영화를 얻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어떤 직이나 자리를 요구하는 그런 의미로 쓰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도하다. 작년 5월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대선 국면 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홍준표 국무총리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예고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 총리설이 또
불이 지펴지는 것 같아요. 저 총리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그런 것을 여권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아보고 모셔가십시오. 과거 이해운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때도 숱한 논란 끝에 결국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치에서 상대 진영의 사람 중에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일종의 100m 미행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본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을 좀 데려오면은 모양새도 좋고 국민 통합의 명분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어떤 정치 역정을 걸어오셨는지 한번 보죠. 나라를 위한 열정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게 순수한 열정이면 지금도 대구시장을 하고 있어야죠. 본인 대선 나오기 위해서 대구시장직을 사퇴해서 1년도 넘게 지금 공석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한 번뿐입니까? 2017년에도 대선 나온다고 경남지사를 중도 사퇴해서 역시나 1년 넘게 공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도민의 신의도 배신하고 시민의 신의도 배신하고 그다음에 9번의 공천장을 30년에 걸쳐서 준 당도 배신했습니다. 그런 분을 총리든 어떤 고위공직이든 기용한다. 아마 비슷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잘 알아보고 모셔가십시오. 예. 국무총리 설 관련해서는 근거는 다르지만 두 분 다 모두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비공개 오찬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홍 전 시장 본인이 조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TK 신공항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우를 복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올렸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올린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만 이야기가 오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막걸리가 오갔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막걸리 안 마시고 홍 전 시장만 마셨다 뭐 이런 뒷얘기도 보도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김윤영 의원님. 혹시 보수의 재건 보수 대통합 또는 장동혁 체제가 아닌 또 다른 보수 중심 이런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보여준 모습 자체가 원래도 호불호가 강하신 분이었지만 최근에 보여준 일련의 행보들이 더 호불호를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호불호가 강해지면 결국에는 어떤 특정 진영을 대표할 수는 없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에서 개인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진 정치 상황상 양극 진영화가 공고히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이라는 개인적 캐릭터까지 겹치면서 결국에는 대통합의 이미지와는 홍준표 시장이 좀 거리가 먼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보수 재건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특정 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분석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다만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게 총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보수의 또 다른 리더로서 다시 좀 일어서고 싶다 이렇게 해석 가능하지 않을까요, 조윤삼 의원님?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홍준표 전 시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SNS 통해서 본인의 그런 뜻을 표명한 바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글 자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보수 진영을 대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떠한 보수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든가 본인의 세력이라든가 본인을 지지하는 그런 층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앞서도 지금 여러 보수 패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홍준표 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이라는 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축소된 상황에서 보수 재건의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본인이 맡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본인의 바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 역할을 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수층에 있는 많은 국민들의 그런 지지를 등에 업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평택을 재보궐 상황 좀 빠르게 짚어볼게요.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미 평택을 재보궐 출마를 선언을 한 상황이죠. 그런데 첫 스텝부터 꼬여버렸습니다. 옆 지역구에 현수막을 달았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평택군이라고 잘못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가 빠르게 다시 고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번 발언 들어보시죠.
플랜카드는 평택을만이 아니라 평택시 모두에 걸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치다가 네.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입생으로서 한 실수고 혼이 네. 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신입생이지만 제가 학습 능력이나 또 시험 능력은 저는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어서 평택 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우등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수였다고 비교적 솔직하게 그냥 인정을 했네요, 송혜운 의원님. 근데 저런 게 좀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실수가요, 실수를 넘어서 뜨내기다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빨리 평택에 집을 구해서 전입신고하시고 어디에 이사 갔다 좀 공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부산 북구 만덕에 본인의 전셋집을 구하고 전입신고하고 지역에 열심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기 집을 거기에 살게 되면 이사 가면서 전입신고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주소를 바꿉니까?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평택시는 자동적으로 머리에 입력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31년 전에 없어진 평택군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까? 61만 5천 평택 시민들께서 아마 다 같이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계실 것이고 저런 실수가 한 번만 더 나오면은 아마 조국 대표는 평택에서 철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조국 대표가 평택을 출마를 선언하면서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가 좀 황당하다 이런 입장을 언론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김재현 상임대표는 1월부터 평택에서 지역을 다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국 대표가 이렇게 갑자기 뛰어들어서 근데 본인 전화도 안 받는다고 오늘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말하기도 했고요. 지금 상황, 여권 연대는 그러면 어려워진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뭐 저분들이 같은 당 소속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 뭐 누가 먼저 가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뭐 조국 혁신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만약에 단일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이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이 뭐 맞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누가 먼저 가서 활동을 시작했으니 다른 지역으로 가지 왜 이 지역으로 왔느냐라는 비판은 그렇게 뭐 합리적인 비판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역에서 당의 경합들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당이 더욱 더 열심히 뭐 기울이는 거 말고 방법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조국 대표님이 지금 첫 인상을 그렇게 좋게 시작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조국 대표나 또는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가 서로 좀 선의의 경쟁을 잘 펼치시고 그 가운데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를 반드시 이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저희 민주당도 거기에 후보를 낼 것이고요. 또 저희도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미국 워싱턴부터 국내까지 챙기려니까 너무 숨가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이슈니까요. 네 분과의 토론으로 잘 챙겨봤습니다. 저는 맞수 토론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분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